미국 정부가 다음 주 상호관세 발표에서 자동차와 반도체 등 산업별 관세는 제외할 수 있다는 외신들의 보도가 나오며 자동차와 부품주들이 일제 반등했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가 방한 일정을 시작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미국 LNG 프로젝트에 대한 신중한 협상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는 정부의 외교 공백 사태를 일정 부분 해소해 줄 것이란 기대를 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마켓워치 첫 소식은 전민정 세종주재기자 연결해 들어봅니다. 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 기각이 결정된 이후 곧바로 직무로 복귀했는데 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헌재의 탄핵소추 기각으로 한덕수 총리가 국정에 복귀했는데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87일 만입니다. 다시 권한대행이 된 한 총리는 업무 복귀 일수 한 권한대행의 대국민 담화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저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네, 잠시 음질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복귀한 점이 다음 주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까? 어떤 해석이 나오나요? 네. 한 권한대행은 대표적인 미국통으로 알려져 있죠.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석박사 출신으로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장, 그리고 주미대사까지 지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기간에도 미국의 관세 부과와 글로벌 무역전쟁 이슈에 관한 연구보고서 등을 정독하면서 미국 통상압력에 대응할 방안을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통상전쟁의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한 만큼 당분간 트럼프 행정부와 소통하며 실종된 대미 정상 외교 리더십을 복원하고 통상 압박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외교가에선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통화 성사 여부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최상무 부총리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추진해왔지만 성사되지는 않았습니다. 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긴 하지만 부총리의 카운터 파트너는 재무부 장관으로 정상 간 통화를 하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국 측이 난색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상대할 정상 외교 파트너의 급이 높아진 만큼 대미 관계에서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대행은 우선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와 대면 접촉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등 정상 외교의 물꼬를 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네, 다행히 4월 2일에 네. 반도체나 자동차 관련 관세는 제외될 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상호관세 자체는 우리도 피해가기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네, 월스트리트 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미 백악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2일 발효할 관세 범위를 좁히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2일 자동차, 제약, 반도체와 같은 특정 산업에 대한 관세와 상호 관세를 동시에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지만 일단은 품목별 관세는 뒤로 미뤄두고 미국과 무역 불균형이 심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부터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상호관세의 대상은 앞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이 지목한 이른바 더티 15 국가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관측인데요. 이 리스트에는 G20,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일본, 멕시코, 러시아, 베트남 등과 함께 한국이 포함돼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무역 적자고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미 당국자들이 미국 입장에서 무역 적자 폭이 컸던 나라들을 지속적으로 무역 불균형 국가로 지목하면서 표적 관세의 대상에 우리나라가 포함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였습니다.